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에서 사회를 비판하는 그림 작가나 또 획일성의 반기를 드는 디자이너의 꿈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할 텐데요. 자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북한을 탈출하고 한국에 정착해 각각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젊은 밀레니얼 Z, MZ세대 새터민들이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김시영 기자가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10년가량 복무하며 20대를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 북한 청년을 상징하는 군복이 검은 쇠창살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를 의미하는 꽃을 가슴에 달아주며 억압된 북한 젊은이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위로합니다. 20살 되던 2010년 그해 북한을 탈출하고 한국에서 삶을 다시 시작한 새터민 다결 작가. 한국에 안착한 뒤 대학에서 의류학을 전공한 다결 씨는 벨기에인 동료 마리와 함께 의류 브랜드를 만들고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디자이너의 꿈은 곧 탈북의 이유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사실 관련해서 패션 디자이너라는 아마 그러한 전공은 없는 것 같고, 또 디자이너가 되어도 참 힘들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패션에 제한이 많거든요. 세밀한 스케치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을 그려내고 수척한 소년의 그림 옆에 평양은 북한이 아니다라고 망설임 없이 써내려갑니다. 북한에서라면 처벌을 각오해야 하는 예술 활동들입니다. 2012년 한국에 온 뒤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한 새터민 강춘혁 작가에게 북한에서 살던 시절 집집마다 둥지를 틀었던 제비는 그의 마음과 삶을 움직였던 운명 같은 친구였습니다. 다 커가지고 둥지를 떠나서 강남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 인생과 좀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저희도 차가운 사회에서 살고 있다가 나중에 따뜻한 자유와 이런 따뜻한 곳을 찾아가서 결국 남한 사회까지 오지 않았나. 이들 새터민 작가들은 새터민들에 대한 편견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작품 활동을 통해 이를 몸소 실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회에서 편견적으로 탈북민을 대하고 이런 모습이 예쁜 모습은 아니지만 그것 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러한 시선이 있다는 거는 고쳐질 수 있는 거고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미술로 인해서 뭐든지 표현할 수 있고 또 음악 활동을 해가지고 뭐든지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사회에 대한 그리고 정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아무래도 예술하는 부분에서의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유세계의 표현의 자유를 한국에 와 알게 된 젊은 새터민 작가들. 북한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한국을 상징하는 파란색, 그리고 이 둘을 섞어 이념을 무너뜨리는 화합의 보라색으로 사회의 차별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태어난 곳이나 저마다의 다른 생각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다는 새터민 작가들의 각양각색 전시회는 11일부터 시작해 오는 17일까지 한국 서울 성수동 갤러리 페이스에서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 ILO 국제인권단체가 오는 12일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앞두고 북한 어린이들의 노동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특히 북한 정권의 노동권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동방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북한 정권이 관광상품으로 외화벌이에 활용하는 집단체조는 어린이들을 대규모로 동원한 노동 착취란 비판이 끊이질 않습니다. 벽돌과 시멘트 생산, 농업 분야에 강제 동원되는 북한 어린이들의 노동 착취도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북한 내 아동노동 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내 성인과 어린이들의 강제노동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연례 인권보고서와 인신매매 보고서는 북한의 이 같은 노동력 사용에 대해 계속 보고하고 있다면서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북한 내 인권과 노동권 증진,
이에 대한 침해나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두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에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발표한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어린이들이 가족을 떠나 농업부문 사업에 대규모로 동원돼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경우가 있으며 한 달간 지속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10일 BOA에 아동노동 폐지와 강제노역 제거는 ILO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 원칙과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ILO 헌장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임을 지적하면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32조는 경제적 착취 등 어린이들에게 위험하거나 교육방해 또는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를 아동노동 철폐해로 선언한 ILO는 10일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아동노동 인구가 1억 6천만 명으로 늘었다며 국제사회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That's 160 million children total. 63 million girls, 97 million boys, and that's an increase of 8.4 million children over the last 4 years. So that means that 1 out of every 10 children is in child labor. 1 in 10. And half of them are in hazardous work.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0일 BOA에 북한은 어린이들을 등골 빠지게 일하도록 하는 세계 최악의 조직적인 학대국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식량과 보건,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노동 착취를 하는 건 심각한 인권 침해란 겁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지적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16살 미만 아동의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나라의 왕으로 받들고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현장에서는 제한적인 움직임만 관측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풍계리 핵실험장이 완전히 폐기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복구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5월 함경북도 길주군에 위치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진행한 이 시설의 폭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보름 남짓 앞두고 이뤄져 비핵화를 위한 의지 표현으로 여겨졌습니다. 북한은 당시 외부 취재진을 제한해 폭파 장면을 촬영하게 했지만 핵시설 관련 외부 전문가는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산팔로스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후 약 3년이 지난 9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촬영된 풍계리 핵실험장의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풍계리 일대 일부 인원의 움직임 외에 주요 활동은 없는 상태라면서 지난해 가을 유실 피해가 난 풍계리 핵실험장 연결 도로 복구나 홍수 대비 조치 등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산팔로스는 그러나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식 장비와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검증단의 사찰이 허용되기 전까진 핵실험장의 영구 폐기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영구 폐기 여부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면서 언제든 복구 가능한 상태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My understanding is that the North Koreans could open it up and have it operational within a few months. That there was no evidence that they really did bring down all the tunnels, that largely the explosions were contained to the outer entrance areas. And so they could dig back in and reestablish connection with the tunnels. 각국의 핵무기와 생물학 무기 해체 과정에 관여했던 셰릴 로퍼 전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연구원도 북한이 핵실험장 입구 부근만 폭파한 것으로 보인다며 드릴 작업을 통해 무너진 입구에 다시 구멍을 내 기존 갱도를 사용하거나 인근의 새로운 갱도를 뚫는 방식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풍계리 핵실험장 활용의 필요성은 북한의 의도에 달려있다며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If their goal is just to have something that works, then they are definitely there. But how much refinement do they want to put on that? And there's just so much that we don't know about their nuclear devices. 전문가들은 북한은 과거 핵실험으로 파악한 내용 자료들을 지난 몇 년 동안 분석했을 것이라면서 핵실험 재개로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얻으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특정 부문의 정보 습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굳건한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을 늘리는 데 대한 우려를 묻는 VOA 질문에 미한 동맹은 동북아시아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 안보의 핵심 축이라면서 미한 공동전선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간 군사 안보 관계는 철통 같으며 상호 신뢰와 공동의 경제적, 민주적 가치에 기반을 둔 유대 역시 그렇다면서 군사 안보 동맹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함께 중국 문제를 다룰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또 미한 정상회담에서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한국에 보복을 할 경우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바이든 행정부는 우세한 위치에서 중국의 도전을 다룰 것이며 한국이나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호주가 최근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을 통해 북한 정세를 논의하고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즉 CVI들을 위한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기시노부오 방위상, 모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과 피터 더튼 국방장관은 화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의 검증과 폐기를 위해 하나가 돼 전력을 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등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위해 일본과 호주가 앞장서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일본이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은요,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과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 등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일본과 호주 간 국방 협력을 더 확대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이 최근 해외 대학 수십 곳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자 명단에 오른 독일 대학들이 북한과의 자매 결연을 부인했다고 독일 공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최근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이 홈페이지에 자매 결연 대학으로 소개한 베를린 훔볼트 대학과 베를린 자유대학은 김일성대와 자매 결연을 맺은 적이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훔볼트대 대변인은 과거 사회주의 구동독 시절 맺었던 관계 때문에 이름이 옳은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전혀 교류가 없으며 김일성 대학 측에 자매결연대학 목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 측도 김일성대 학생들이 지난해 3주간 어학연수를 다녀간 것이 전부고 이들의 인터넷과 전자기기 접근은 철저히 제한됐다면서 북한 대학과의 협력 관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체벨레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6년 11월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학기술 협력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 대학과의 자매 결연은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